분들도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몇 분 안 되니까 참석자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0분 정도로 홍동희 그 위원님의 발표 그리고 또 추가 한 3, 40분 정도 논의해서 한 7시 반, 그러니까 조금 10분 늦게 시작됐으니까 7시 한 40분 내외 정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저부터 해서 뭐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저는 부산교육연구소의 소장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 지역혁신영양교육 연구센터라는 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지혁센터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거기서 그 미래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 유아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북부교육지원청 부남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이시우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모임 부산 심푸른고등학교의 김문경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거리 새로운 학교 부산대표 이사장 김경애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이름이 끝자만 틀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은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직업은 인창심리 상담사인 오은초라고 합니다. 박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가 생태 전환 교육의 길을 묻다. 예, 길을 좀 오늘 물으면 나름대로 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홍동희 선생님께서 잘 좀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준 우리 홍동희 선생님께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걸 딱 해놓고 나서 보내고 나서 혹시 생태 전환 교육의 길을 파묻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물어보다 할 걸. 아무튼 안 웃네. 웃었는데. 있었는데 야, 웃었어. 예. 이야기 이제 순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생태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도전기 뭐를 해봤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를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이야기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기 얘기. 자, 그림만 보십시오. 물자로 저 그림 보니까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얼음 위를 달려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이 무리를 근데 실제 사진이에요? 아니면 AI가 만든 겁니까? 2021년. 실제. 2021년에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죠? 저 밑에 얼음이 있다고? 눈썰매견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물썰매견이 근데 보통의 사람들한테 저 그림을 딱 보여주면 와 예쁘다, 저런 데 가고 싶다, 하늘 맑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호수나 바다나 또 달리 주는 얕은 계곡이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기가 어디냐면 북극이에요. 보통 때 막 눈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눈 위를 막 달려야 되는 김경현 선생님 그거 봤습니까?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이 2021년도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그 뭐 지구과학자, 지구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북극이 저렇게 될 수가. 전체가 하얗게 되고 눈이 막 내려서 있어야 될 그런 곳이 저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저 사진을 보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김원주 교수님하고 저기 그 환경교육 그 사례 발표하러 갔을 때 그때 김백민 교수님 그 본인이 사실은 극지 연구소에 사실은 거의 한 10여 년간 거기서 남극하고 북극을 오가면서 그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매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2021년도에는 북극이 여름이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36도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의 변화가 극지가 아닌 다른 지방보다 지금 북극이나 남극이 거의 한 3-4배 정도 그 기후가 상승하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거는 무슨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황사인가요? 황사? 아니, 황토. 황토 물 것처럼 황토 보이죠. 네. 그러니까 황토 머리에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도 북극입니까? 아, 무슨 북극 아닙니다. 한분 북극이면 꼭 뒤에도 북극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 아, 지에. 그 지금 얼마 전에 그 기후변화 그 총회가 열렸잖아요.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열렸잖아요. 그게 열린 바로 거기서 뭐 한 30km인가 떨어진 곳의 광경입니다. 아, 그 저기가 그 아마존에 원래는 막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안 자라 있고 막 저렇게 황토물이 막 있잖아요. 저 뭐 하는 데서 저렇게 황토물이 보여 있을까요? 전에 아마존에 불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불나면 시커머야 되는데 물 보입니까? 그 자리에 흙만 남아서 그래요. 이게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예. 저기가 어디냐면 금켈라고. 사실은 제가 저 그림 찾은 게 아니고 그 혹시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개미들이 막 기어가요. 우리가 딱 보면 개미가 막 이렇게 막 많은 개미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줌을 쫙 확대해요. 줌을 쫙 확대해 보니까 사람들이 금켈라고. 재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대형 기계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뚝배기를 해갖고 그 다음에 그 흙들을 다시 퍼내야 되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다시 못 파니까 그 흙을 휘어 나르는 모습이 인공위성에서 쫙 붙어서 쫙 확대 나가는 그런 장면이 제일 첫 번째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지구를 그 추출제라고 이끌어지는 거대한 지구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전기자동차, 휴대폰 등등의 기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지구가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죠? 그죠? 이거는 많이 보셨죠?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네. 인도가 어딘가는 뭐 인도는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인도는 아니고 예, 필리핀인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끌어지는 싼 옷을 빨리 샀다가 빨리 버리는 그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되는 이 일련의 연속. 그래서 기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생명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양식, 이른바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라고 이끌어지는 그런 것들 전반이 사실은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의 삶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오른쪽, 왼쪽 맨 위에 저기가 홍수 나는 모습 보이죠? 저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저 나라가 파키스탄에 2021년도에 파키스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그 물에 잠기는 홍수가 생겼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이 우리 남한의 크기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3배. 3배란다. 8배. 그러면 그 파키스탄이 우리의 8배인데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홍수가 갖고 저 모양이라면 완전 우리는 전부 우리나라는 다 물에 잠겼겠죠. 그렇죠. 남한에 어디고요? 한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인 겁니다. 한반도 전체. 한반도가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거기에. 네.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 옆에는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리비아. 리비아. 그렇죠. 2022년도에 리비아는 거의 사막 지역이라 아프리카라서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비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면서 거의 2만 명이 한꺼번에 물려 내려오는 물 때문에 쓸려 내려가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밑에는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구례. 네. 구례가 저 옆에 흐르는 강이 그 섬진강이 구례. 저기 섬진강이 그 범람해서 구례가 완전히 물에 잠겼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지구적으로 물의 순환계가 파탄나면서 어떤 데는 더 건조하고 어떤 데는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 옆에는 왼쪽 밑에는 어느 지역일까요? 부산 언제? 2030년 2030년 부산. 원동이라 돼 있네 밑에 부산 원동 일대. 아 원동 일대.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어디냐면 밑에가 그 해운대 쪽이에요. 예. 밑에 해운대 바다 쪽이고. 네. 그래서 저게 2030년 전에 2030년이 되기 전까지 저런 사태가 온다. 사실은 동영상인데 제가 동영상 올리니까 물건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가져왔는데요. 치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우리 부산 MBC, KBS 그다음에 그 SBS에서도 다 방영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저 원동 근방에 살다가 잽싸게 도망가서 제가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해운대 사는 사람 없습니까? 빨리 팔고 나와 있어. 내가 그 같이 밥 먹는 남쌤이 해운대 사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농담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용호동 살려요, 용호동. 용호동도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과 관련되는 것들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 예, 산불. 저 위에 근데 저기 뭐 캐나다 43.8도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지는데 더 뜨거워지죠. 그다음 오른쪽 옆에는 산불이 막 나는 저도 불이 나는데 저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때 그리스 불 날 때 그때 그리스 신화에 지옥같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물속으로 막 뛰내리고 그런 사태가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왼쪽 밑에는 호주. 저 호주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호주 보시면 그 호주가 얼마나 넓은가. 요 가운데. 그런데 저기 불난 그 거의 명물, 대부분이네. 예. 예. 그래서 거의 동물이 30억 마리가 그때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코알라가 사실은 그 이제 호주의 그 자기 국가 동물이잖아요. 근데 저때 거의 멸종 위기까지 이제 막 이렇게 종종 보존 뭐 씨를 막 이렇게 해서 좀 회복이 됐는데 혹시 캥거루 아닐까요? 코알라. 코알라요? 네, 코알라. 네. 호주 국가동물 캥거루. 캥거루도 있죠. 캥거루도 있죠. 코알라. 근데 캥거루는 막 오딱딱 뛰어가는데 코알라는 그렇게까지 못 뛰어나가잖아요. 많이 다 죽었어. 네. 그래서 많이 타 죽었. 근데 이게 다 불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 호주에 불난 거 보이죠. 옛날에 또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우리 여기 여기 저 강원도 쪽에 불도 났지만 우리 여기 부산에도 작년에 불이 일주일 동안 난 거 아십니까? 아홉산에. 아홉산에 일주일 동안 불이 났고 해동수원지 근방에. 예. 제가 거기 출퇴근한 아니었어요? 어디요? 아, 아니요. 예. 제가 출퇴근을 우리 그 당시가 금사중학교인데 재작년이구나. 금사중학교인데 금사중학교에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9산에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의 일주일 동안 불이 났고 해동수원지 물을 팍 부어갖고 클레터가 올라가서 팍 뿌리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그 차를 타고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동에 불난 거는 무슨 부산에 그런 거 부산에 났었어요. 부산에 났어요. 네, 부산에 났었어요. 부산에 났어요. 그다음 저기 삼척불 엄청나게 크게 났잖아요. 그 삼척에 막 불이 나고 그랬을 때 그 불이 결국은 언젠가 꺼졌잖아요. 그때 꺼진 이유가 뭡니까? 비가 아니고 다 타고 결국 바다로 가서 더 태울 게 없어서 자연으로 꺼진 거거든요. 더 태울 거 있었으면 끝까지 갔겠죠.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몇 달 동안 막 그 불이 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막 그 각 연도별로 불이 난 그 전 세계 지도에 불이 난 것들을 막 보면 2000년대에 올라와서 훨씬 많은 지역에 불이 더 장기적으로 막 나고 있다는 그런 그 지도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옆에 영어 자 우리 김경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영어를 읽으라고요? Hottest summer of my life. 발음 좋다. 오, 발음 좋네. 야,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뜨거운 해요 하고 애가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미남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그러니까 오늘이 This is the coldest summer of the rest of our life. 그죠? 가장 남은 인생 동안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다. 하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기후 문제가 물의 순환 문제,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뜨거워지는 문제. 그래서 이 오늘날 떠오르는 요거 중 하나가 적소라는 개념이 떠오르는데 뭐냐면 지금은 지구 전반에 아주 추운 북극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앞으로는 사람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그 사람은 생존 불가능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적소가 어딘가가 적소 지도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2만 년 전부터 해서 쭉 해갖고 현재 보시면 기온이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수직 상승했는데 1도 밑에네요. 1도 밑으로 돼 있어,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작년에 2024년도에 1.5도가 평균 전 세계 그 다음에 1년 내내의 평균이 그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1.5도가 올라갔고 그다음 재작년 2023년에도 1.5도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거라서 지금 저런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문지상으로 1.5도가 넘으면 큰일 난다 했는데 지금 큰일 날 시점이 넘었죠. 근데 이게 기후란 것은 최소한 10년에서 30년 동안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1.5도 기후 체계가 상시화되면서 보다 큰 이제 그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덥고요, 메마르고요, 산불도 많이 나고요, 바다도 올라가고 상승하고 태풍도 강해지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태풍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죠? 태풍 오는 지역은 되게 큰 5등급의 태풍 뭐 가는 데만 해서 우리 지역은 지금 태풍이 안 오고 빙하가 감소하고 있고 장마도 길어지고 있고 장마가 끝났는데 또 장마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해수면도 올라가고 산들은 사라진다고 아우성이고 해양도 산성화돼서 지금 각각류들의 딱딱한 각각류가 뭐가 있습니까? 랍스터. 게, 랍스터, 주로 먹는 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 조개류들 이런 애들의 그 껍질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호초도 죽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상추위나 생물 멸종이나 해충이나 감염병이나 식량 문제, 분쟁과 난민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이전에도 위태위태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위기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이 나라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것. 우리 앞에 집단 자살이냐 집단 행동이냐라는 선택이 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다 걱정만 하고 실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나 조치는 잘 안 보이더라 하는 걱정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주로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2015년도에 2050년까지 전 지구의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Reimag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뭡니까? Reimage는 그 상상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뭐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우리 미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인 컨트랙트 계약, 뭐를 위한 계약이요?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합니다. 유네스코가 이때까지 창설 이후에 교육과 관련되는 거대한 변혁의 어떤 그 보고서를 요거 이전에 2차례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번째 내면서 다시 교육이 거대하게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하면서 저걸 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불평등, 하나는 기후위기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마찬가지죠. OECD에서도 인간 이 지구의 평화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교육이 협력 기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난 2021년도에 이른바 탄녹법이라고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21년도에 이른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발표했죠.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 했고, 얼마 전에 2035년까지 그 2018년 대비 53%에서 61%를 줄이겠다 하는 것들을 유엔 총회에 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2020년도에 마스크 쓰고 저분들이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때 학교 환경교육을 비상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선언했고, 근데 비상하게 안 바꿨죠. 비상하게 선언만 하고. 그리고 유은혜 장관과 한정희 장관도 같이, 한정희 장관이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같이 해서 환경을 같이 협업해서 같이 잘해보자 한 그런 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육기본법 22조의 2를 바꿔서 그 안에 생태 전환교육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듭니다. 제목은 기후변화 환경교육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태 전환교육이고 목표는 그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 법에 근거해서 2022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그 탄소 중립이나 환경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해서 쫙 2021년도에 만들어놨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22년도에 윤석열이 핀셋으로 생태, 환경, 기후 같은 것들을 총론에서 다 끄집어내서 다 없애버렸죠. 그런 아주 반환경적인 그런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현재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이재영 교수님이 생태전환교육과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저기 그 책에다가 이제 써진 내용인데요. 자, 생태전환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는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교육의 생태적 전환은 다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빨간 거, 교육의 생태적 전환은 교육의 구조와 일상을 포함해서 학교 조직, 재정 조직,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등 반생태적인 교육을 생태적인 교육으로 바꾸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안의 교육 내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재반 지원 체제, 학교 체제 자체를 생태적인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도전했습니다. 근데 도전의 내용이 한 3년 동안에 했던 내용들이라서 그걸 제 나름대로 약간 분류를 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막 제목 정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을 먼저 이 활동에 같이 참여시키지 않고 혼자서 막 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선생님들과 함께한 활동입니다. 먼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서 저 푸른 하늘을 지키자 하면서 이제 창공이라고 했고, 저 3월달 제 첫 번째 회의인데요. 그때 모종 사서 어떻게 뭐 밭도 하고 꽃도 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창공이 한 10여 명 정도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매달 모여서 같이 여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농사 짓자 하면서 이제 상자 텃밭도 사갖고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바단에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는데, 나무를 좀 적당하게 옮겨주십시오 하고 옮기면서 공간들을 좀 마련했어요. 그러면서 저런데 막 그 나무를 그 채소 같은 걸 좀 심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자 텃밭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0여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가면서 돌아가면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꽃피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국이 쫙 조금 이따 또 모으는 쫙 있고, 저거는 뭐냐면 장일 선생님이 주었던 해바라기 씨. 그 해바라기 씨를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해바라기 씨를 자라는 곳에 해야 되는데 해놓고 옮기는 도중에 야들 모가지가 딱딱 다 부러지갖고 그리고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옮겨 심었는데 거기가 마침 축구 골대 뒤라서 아이들의 축구 공에 맞아서 그 장렬히 전사.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저걸 다 갖고 왔던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화분을 분양했습니다. 그 샌들한테 사실은 저 화분들 좀 보이죠. 사실 그 당시에 교무실 안에 화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기에 샌들한테 선생님들 키우고 싶은 그 화분, 그 꽃을 신청 받습니다 해서 막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사갖고 그거 나눠주는 것도 조금 일이긴 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화분이 좀 있죠. 그래서 교무실에 애들이 막 들어오면 와 꽃이다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먼저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뭘 하면 뭘 지원해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그래서 화분 방학 때 집에 들고 가서 키우기도 하고 또 들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무실 안이 상당히 화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샌들하고 일회용품 좀 줄입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들하고 여기서 어떤 걸 의논할까요? 하고 난 다음에 12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가지를 뽑아서 선생님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묻기 전에 찬성이 70% 이상 나오는 것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물티슈 사용 최소화하기. 사실은 사용하기 금지 이라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샌들이 좀 심리적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화하기 했더니 80.8% 정도가 동의를 하신 거죠. 근데 동의 안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세면용 티슈, 저거는 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61.5%가 반대하더라고요. 손 씻고 나서 푹 뽑아서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의외로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70%, 11번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하기, 저는 69.2%라서 안 했는데 이제 쌤들 자발적으로 그냥 젓가락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했는데 첫 번째 해 할 때는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좀 한 분기별로 선생님들 이런 걸 우리 결정했었습니다 하고 환기시켰고, 두 번째 해 때는 오신 선생님들한테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불편한 게 계실까요 하고 안내를 보내고, 그리고 전체 선생님들이 다 모임할 때 이걸 다시 대체 투표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대로 합시다 해서 또 내면서 첫 번째 해는 이런 거 왜 귀찮게 해 하는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두 번째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약간의 적응이 됐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시작할 때 그때만 꾹 참고 욕들고 생각하고 딱 가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회용품 줄이기. 그래서 재생지 이거 있어요. 재생지도 이렇게 종이 자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무실하고 행정실에 있는 재생지를 바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환경의식 설문조사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학생들 환경교육이 필요합니까? 100%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되나요? 100%가 이렇게 해서 전부 보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학생들도 보면 뭐 환경교육 필요하다, 그죠? 뭐 환경 보호 행동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런 건데 보시면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까딱까딱 나오죠. 성질 같아서는 저런 걸 누군가 몰라내고 싶어요. 근데 익명이라서 못된 것이고, 그 다음 4번 해보시면 약간 제가 4번이 좀 깨르치한 건데 공식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안 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다 하는 아이들 숫자도 6.6%, 안 하고 있다는 뭐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가 생각보다 좀, 그래서 남학생이라서 그런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런 걸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애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뺀따기들, 안 그러면 조금 약간 일대물을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선생님들하고만 했고, 나머지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더불어 하긴 했는데,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자, 환경 활동. 쓰레기와 관련해서. 쓰레기, 딱, 그랬습니다. 늘 저 상태가 유지가 돼. 처음에 저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약간 이게 지붕이 있죠. 처음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아무 때나 버리고,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저거 설치해달라고 가서 막 쫄았습니다. 그러니까 쪼르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문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요렇게 쪼르고 나니까 쪼르고 그다음에 이제 반에 한 그 쓰레기 분리 배출 담당 있잖아요, 2명. 전체 쓰레기 분리 배출 담당자도 정해서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유지를 시켰습니다. 저도 매일 내려가서 같이 했고 분리 배출하고 그래서 저기서 분리 배출 안 해오는 반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그거 다 보고 왔고 다시 분리시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야들이 반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깨끗해요. 그 전에 막 더럽고 막 이랬거든요. 저 보이소? 저 왼쪽 밑에 보면 노 분리수거, 적발식, 벌금 뭐 이렇게 저거 나름대로 크고 작게 막 뭐 한다고요? 기분 따라 얼마 벌금을 받을지 모르는데 벌금에 재밌었어요. 기분 따라서. 그래, 나도 기분 나쁘면 많이 예, 받겠다. 그래서 쓰레기 하나만은 깨끗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예, 아이들도 버릴 때 잘못 버리면 쓰레기 분리 배출 담당자들이 또 저거 손 넣어갖고 또 분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저 상태가 깨끗한 반에 들어간 게 아무 반에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다 다른 반들인데. 아무튼 저렇게 분리 배치가 잘하고 나니까 나타난 효과가 뭐냐면 쓰레기량이 팍 줄어요. 분리 배출을 시키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량이 한 2분의 1 수준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팍 줄었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도 많이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기 동아리 아이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동아리 저 왼쪽 거는 학교 안에 줍고 오른쪽은 학교 밖 주위에 거리가 윤산이라서 쓰레기를 줬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역시 학생들도 같이 더불어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어떻게 하면 안 쓰겠노 하고 이제 아이들이 하니까 뭐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해주세요. 쓰레기통 비치하면 일회용품 더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회용품 줄이기에 뭐 저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 다연기를 씁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애들이 물 같은 거 페트병으로 된 물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텀블러를 좀 쓰게 하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애들 귀여운데요. 좀 전에 어디? 학습실을 줄이자. 학습실을 줄이자. 선생님들 그만히 좀 그러니까 출연하세요. 일석이 있어서 할 수 있어. 지금 공부도 덜 하고. 저것도 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정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도 설치 안 해주고 다행히 이래서 학교에 예산 막 신경실장하고 교장선 막 해서 각 층별로 양 끝에 다 저거 설치했습니다. 다 설치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뒤에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요거 텀블러 없는 애들한테 텀블러를 사주겠다. 그래갖고 저 텀블러 옆에 그 텔레비 앞에 보시면 텀블러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저게 스파이더맨 텀블러거든요. 저거 찾으러 다닌다고 아무튼 온 데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예뻐할 만한 문양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텀블러를 받으러가고 저 앞에 이제 텔레비 앞에서 뭐 하느냐면 텀블러에 애 이름 붙이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들한테 손들을 해갖고 텀블러 받을 아이들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 견출지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타이핑 해놓고 걔 오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 없이 그것만 붙여주면 누가 받아갔는지 확인되고 남으면 안 받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용도로 해서 쭉 줄을 세워서 텀블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아이들이 무시로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요. 텀블러 데이도 그 용기 내 용기 캠페인도 했습니다. 용기 내 용기 캠페인이 뭔지 아시죠? 그죠? 용기를 들고 다니라. 네. 용기 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 학생 2명이 음료수를 불시에 그 텀블러 들고 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음료수를 주겠다. 그죠?
그런데 그 텀블러에 이름표가 없으면 안 줘요. 왜냐면 이름표 다 붙여주고 또 지가 저거 집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온 것도 이름을 다 붙이라 해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표가 없으면 저 날뛰는 남학생들이 텀블러를 돌려쓰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표가 있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난도 당하고. 네, 도난도 생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용기는 용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력 가면 물론 안 끄는 것도 있지만 끄더라도 다 전원을 다 켜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교의 규정을 바꿔서 우리가 반장 있고 부반장 2명이 있잖아요. 학습부 반장 생활부반장. 그래서 학습부 반장이 그 규정 안에 학습부 반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집에 갈 때는 늘 멀티탭 전원을 끄거나 안 그러면 그 스위치를 빼거나 이거를 아예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 보고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동아리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안 했으면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다 껐죠. 그리고 스마트한 냉방은 저 옆에 냉방 켜는 거 위에 온도계 있죠. 저 온도계 다 사갖고 밤별로 해줬거든요.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에어컨을 그냥 두니까 에어컨을 막 18도, 16도씩 해요. 그래갖고 추워갖고 오히려 막 두꺼운 옷 입고 뭐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져서 대입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특정 온도가 몇 도까지 해야 켤 수 있노? 라고 해서 저기 두 번째 칸에 뭐가 있습니까? 기준 온도 정하기. 25도. 정했어요. 근데 25도가 한여름 25도는 되게 더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5월달, 6월달 시기였고, 그 다음 더워지면 조금 더 이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면서 기준 온도를 정했습니다. 맨 위에 칸에 보시면 에어컨 중동이란 말, 저 교수님이 하신 말씀. 에어컨 중동은 가장 만연하고 가장 덜 주목받는 전염병이다. 탁 들어가면 에어컨 켜는. 그래서 야, 에어컨 이것도 전염병이다. 병 중에 하나다. 하고 늘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춥잖아요. 춥다가 또 난방도 막 또 켜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들한테 저기 무릎 단위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줬습니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도 확실하게 많이 안 켜고 그 다음에 교실도 좀 덜 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애들이 저걸 반납하고 갈까요? 해서 그러면 저걸 다시 빨아서 내년에 줄까? 이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되게 쓰던 걸 누가 쓴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다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린 커튼. 그린 커튼이 뭐냐면 밑 땅바닥에서 잎이 넓은 덩굴 식물들을 끝까지 5층까지 깍 해서 쭉 타고 올라가면 그 잎이 그 교실 창문을 이렇게 막아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커튼을 만드는 형식인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걸 만들어서 잎을 덮으면 한 교실 온도가 한 5도 정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늘어지면 바깥에 바람도 불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비료도 주고 이런데도 생각보다 막 시범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잘 그렇게 잘. 더 이상 못 올라갔네, 그죠? 그래서 2층까지 2층 올라갔습니다. 2층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교무실까지 궁금하다. 2층까지 올라간 사진이 궁금한데. 교무실만 그 사진은 없습니다. 2층까지 올라간 사진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궁금한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하죠. 그 담쟁이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담쟁이는 벽을 붙여 벽을 타고 올라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면 벽이 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을 타고 올라가면 그러면 벌레가 그 구조랑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벽하고 안 붙어야 돼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산중학교, 작년 연산중학교는 우리가 가건물을 모듈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어서 못했고 금산중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나 하는 걸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 고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도 요 세 가지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나오는 것을 탄소 배출 계산기, 탄소 발자국 계산기에 넣으면 자 보시면 전기가 4월 달에 9,602kg의 그 CO2를 발생했고 요걸 다시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 나무가 1454그루가 이걸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가스. 해갖고 4월달만 보시면 계를 보시면 그 CO2 발생량이 11,048kg. 그 다음에 필요한 나무 숫자가 1,674그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하긴 했는데 한 학기분만 들고 4, 5, 6, 7, 8만 들고 왔는데 개의 빨간색의 평균을 보시면 월 평균이 그 9,318kg, 필요한 나무 수가 1,411그루가 필요하다. 요거를 제가 이제 다달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교무실에 발표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보시면 4, 5, 6, 7, 8을 보시면 조금씩 줄어들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6, 7, 8달 부분에 4월 달에 확 많았다가 조금 줄었다가 전반적인 큰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8월 달은 또 방학이 있었고 8월 달 이제 조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요구한 그 전에 해하고 약간 비교하면은 조금 줄어들다는 것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청난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고 필요소한 분들이 많죠. 우리 이제 금산중학교는 굉장히 소규모 학교인데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자기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래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자 디지털 흔적 300개를 지우다. 근데 300개 지우는 거 와 많은 거죠. 천지요. 저기 카톡에 한번 이때가 안 지운 분들 하시면 카톡 하나만 열어도 그 안에 300개 쌓여 있어요. 그래서 300개 막 지우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휴대폰 갖고 지운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텃밭에 뭐 작물도 기르고,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우리 이제 꽃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뭐 꽃사모 얘들은 뭐냐면, 요 동아리는 뭐 하냐 동아리는 아침에 일찍 와갖고, 등교 시간에 일찍 와서 저 옆에 여기 수국이죠. 수국이 쫙 이렇게 쫙 다 있는데 그게 물 주는 아이들입니다. 와서 그래갖고 저기 오른쪽에 그 사진 찍는다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싹 돌아서 물 주고 있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식급식. 지금 부산식육청이 한 달에 한 번씩 채식급식, 이제 지금은 2번씩 늘었죠. 저 당시에는 한 번씩이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채식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반 줄이기도 매주 한 번씩 잔반량을 측정해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나무수 이런 것들을 매번 발표했고 우리 이수연 선생님이 해서 약간 이제 잔반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잔반을 줄였다 안 줄였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반량이 늘 8kg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제가 2학기부터는 그러면 조금 더 양을 적게 하고 조금 더 품질이 좋게 해서 좀 합시다라고 이제 영양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수업 이외의 활동이었고 수업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2월 달에 우리 교육과정합 재구성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 교과별로 1, 2, 3학년 뭐 이렇게 이제 그 2회인데요. 2회 동안에 하는데 그때 이제 합시다. 이게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 뭐냐면 각 교과별로 모든 학년의 각 교과별로 환경이나 기후나 생태와 관련된 단원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6월달 시기로 옮깁시다 하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는 이런 걸 왜 하느냐고 귀찮게 막 하다가 두 번째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당연히 하는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각 교과에서 이거를 다 옮겼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잖아요. 원래는 이제 진도별로 쭉 하는데 이걸 옮기면 시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서 결제를 받아놓고 시험 범위를 옮겨놔야 또 선생님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2월 달에 새로 오신 분까지 모아서 저렇게 다 모든 교과별로
좀 어차피 교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하고 나니까 올해 해놓으면 사실은 교과서가 그렇게 파가 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첫해 해놨던 것들을 갖고 이렇게 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안내하니까 그렇게 무리가 없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시기에 한 주를 환경교육 주간으로 두어서 집중 수업을 전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3월달에 이제 그 녹색 소비 교육, 탄소 중립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1학년은 그 3월달에 탄소 중립 수업을 했고, 2학년은 그 선택교과로 부산의 환경과 미래를 해서 제가 하자 이랬고, 그 제가 말한 이유로 제가 저걸 맡아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2학기분 만들고 왔는데요. 저 교과서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해서 저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아이들 돌아왔고, 또 6월 달에 환경주간에 또 1학년 환경 관련되는 체험활동, 그 다음에 1학년에 환경 수업, 이런 걸 진행했고, 그 다음에 환경 퀴즈대,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예선을 거치고 본선은 별도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해에는 이렇게 이제 그 퀴즈 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당근마켓이라고 아이들 들고 와서 당근마켓도 진행했고요. 또 생태 벽화 그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거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저거 하는데 어리가 길이라 하면서, 그래서 저것도 6월달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5월달에 쭉 보시면 준비 과정 보시면 이거 하겠다고 결제 받고요. 또 반별로 소주제를 정하게 만들고, 제만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거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런 벌이 났고, 그래갖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돈 주십시오 해서 돈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진행했고, 여기서 이제 완성된 게 3편입니다. 3편. 이렇게 해서 냈고, 엊그제 제가 학교 가보니까 싹 페인트를 칠하고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요? 교장 바뀌면서. 너무하다. 교장 바뀌면서요? 저 예쁜 거를. 참. 그렇습니다. 그 생태 벽화들이 아이들이 너무 잘 말을 봤다. 저거 너무 잘했구나. 너무 잘했다. 가정 시간에 시켜야 되겠네. 가정 시간에 아이들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가정 시간에 그 에코백을 만드는데 에코백 바깥에 그림을 그려서 문장을 넣잖아요. 저것들이 그린 저거를 저 모든 것이 아니라 지가 그린 그림이 두물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걸 지가 그렸다 이러면 이거를 하고 다니고, 아무튼 요 그린 것에 대해서 에코백을 만들어서 그래서 들고 다니는 모습도 있고, 저한테도 이렇게 선물로 막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기후 정의 행동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문제도 풀었고, 제가 연산중학교 와서는 기후 정의 행동 때 거의 한 200여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자원을 받아서 그 바깥에 다 나가서 사거리에 아이들을 쫙 서갖게 해서 거기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 사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거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 아이들이 나한테 기후위기란 어떤 의미이다. 그래, 나는 기후 정의를 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이걸 받아서 이제 기후 정의 행동을 나름대로 학교 안에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업사이클링 아이디어에 대해, 사실은 업사이클링 제가 보기엔 다운사이클링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왔다는 기억이 좀 있고, 그 다음 환경 우표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저거 나름대로 환경 관련해서 우표 도안을 만들면 이렇게 하고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죠.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저기 왼쪽 맨 옆에 한태강이라가 대단한 아거든요. 학교 딱 오는 순간부터 엎드리 갖고 자다가 집에 갈 때면 딱 이렇게 일어나서 집에 가는 아거든요. 근데 지 나름대로 저런 거 안 하는 아인데 한태강이라를 아는 선생님들은 다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 저보고 저런 생각.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들이 나름은 지구가 다 몸살 앓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건가요? 이게 좋네. 특별한 아이디어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는 좋은데 문제는 눈을 우리가 거의 쳐다본 적이 없고 누워서 하고.
그렇죠. 지금 막 아이들이 좋잖아요, 그죠? 아, 밑에 불이 떼어지는 거. 네, 프라이팬 프라이팬. 지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좋다. 그렇죠. 잘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활동이고요. 그다음 학생회와 동아리가 주도가 되어서 아까 선생님들 꽃나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회에서 또 이걸 받아서 꽃가꾸기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 캠페인 한다고 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산대 앞에 가서 또 했고 또 부산대 앞에 가서 환경 스피치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회가 주관돼서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거를 한번 같이 협약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요렇게 모였는데 저거는 뭐냐면 각 반에서 협약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둘이 앉아 있잖아요. 저기 나머지 아이들은 땅바닥 앉아 있는데 저 앉아 있는데 뒤에 2명. 저 2명. 그 중에 한 명이 학생회장이고 그 옆에 있는 하나는 학예부장인데 저 학예부장이 뭘 줄 알지? 아무튼 저 앉아갖고 이제 밑에 아이들하고 저걸 보면서 PPT를 보면서 환경 협약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고 또 저 안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뭐 노란일본도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시간 이런 것들도 학생회에서 쭉 주관해서 쭉 들어가서 아이들이 할 사람하고 손 들어주면 저 한 명밖에 안 들었노. 아무튼 여러 번 이제 이제 1시간 동안 불 끄는 거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날 행사 때도 나름대로 천전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참가자들 모았고 그 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런 것들을 모아서 그 지구의 날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날 그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소감 같은 것을 다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흑공 던지기, 자연 관찰 활동, 탐주 활동 이렇게 해서 쭉 동아리나 생태 탐방 활동.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저거는 뭔것입니까? 낙엽으로 그림. 낙엽으로 그림 그리죠. 그림자에다가 그림자. 그러니까 왼쪽 맨 위에는 뭡니까? 눈 있고 입 있고 날개버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맨 위에는 그 사람 그죠 그림자에다 딱 한 거지. 이렇게 생태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도 있습니다. 네, 기후밥상 활동이라서. 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건강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습기와 달리기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타격과도 연구했다.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를 읽고 모두별로 내용을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동아리 활동 및 수업 시간을 통하여 자연사랑 및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후기들이 쭉쭉 올라와서 몇 가지를 했고요. 아이들 아까 아이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쓰레기 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쓰레기 주우러 가요 하고 막 하고 문자 메시지 아까 300개 주기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300개 주었다는 얘기도 하고 또 환경 지킴이 활동이 좀 자랑스러웠다. 목요일 날 분리 배출하는 날에 꼭 갈게요 하고 그리고 우리 언제 모여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쓰레기 분리 배출 재밌었어요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아이들이 이걸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왔었다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던 그런 활동들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지구나 또 사람의 삶 자체가 지금 파괴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학교 각 분들이 섰던 자리에서 교육을 생태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미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과정을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연동시켜서 학교 수업이 빠진 부분을 빨리 채워놓고 훨씬 짜임새 있게 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교수법은 이른바 PBL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되보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지학습, 사회적 지적학습,
그 행동학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학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동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과정적인 그 변화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를 탄소 중립학교로 바꾸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육청이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교사 개인한테만 맡겨져 있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인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학교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좀 모아만 줘도, 네트워크를 연결만 해줘도 상당히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러면서 협의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냥 돈만 턱받 300만 원 주고, 돈만 툭툭 내려주고, 손 떼버리고, 나중에 그 시의회 보고할 때, 뭐 사진 잘 나온 거 없어요 하고 사진이랑 몇 장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교육청이 운영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민주시민교육부가 만들어졌지만 저는 생태 전환이 사실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생태 전환과 관련되는 팀, 최소한 팀이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과 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한 사람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 전환 교육을 과학 교과의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남을 보니까 모든 보수의 업무에 생태 전환 교육의 업무를 넣거나 또는 생태 전환 교육과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버리거나 바꾸어라 라고 몇 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거의 전과가 이제 생태 전환 교육에 같이 가는 업무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컨트롤 타워로서 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 또 해야 되고, 교육청 혼자서 뭔가를 다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은 교육이 오로지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좀 생각하는 경향. 어저께 우리 돌봄고 갈 때도 장학사가 좀 그런 것들을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좀 뭐요? 하고 이렇게 반응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협업 거버넌스라는 자체가 되게 말은 공문서성어를 막 쓰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도 전환시켜야 되고요. 근데 급식도 바꿔야 되고요. 건물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금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부산교육청의 예산이 조단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부산은행하고 하는데, 저 부산은행이 비교적 녹색 금융이긴 해요. 녹색 금융이긴 한데, 조금 더 녹색과 관련돼서 배점 비율을 높여서, 사실은 이게 금융을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생태 전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자체를 좀 탈석탄금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의외로 농업이 되게 그 석탄 산업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농업은 절대 안 된다. 그때 그 금고 바꿀 시점인데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청이 생태 예산을 도서 구입비 5% 뿐만 아니라 생태 예산도 기본적으로 5%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령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땅도 학교를 둘러싼 공공기관을 둘러싼 땅, 그다음 들어오는 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활 양식도 다 배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처럼. 근데 이를 위한 평가도 반영해야 되겠고, 인식 전하게 하기 위한 연수, 이를 위한 연구, 그런 것들이 제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생태 전환 교육 포럼 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오셨는데, 저는 부산 지역의 생태 전환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 부산지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의 정책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국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어떻게, 아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시해서 선택적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 그래서 학년별, 교과별로 이 전반적인 공식 교육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제반 지원 체제를 변화시키는 거 등등 하면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등의 분들에 대한 연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우리도 생태전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빨리 해서 아닙니다. 한 30분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1시간 정확하게 한 1시간 시간 정도 했습니까? 네, 걸렸습니다. 잘 하였습니다. 충분히 빨리 시간이 막 좀 넘어갔는데도 어, 1시간 뭐 길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아, 이렇게 맞아요. 말차기. 길다고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남극의 그 이제 쓸매개들이 그죠? 북극의 쓸매개들이 그래. 덴마크 무리를 막 하는 그 사진 보고 그래. 그랬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 제목이 아까 생태전환교육의 길을 묻다인데 제가 보니까 홍동희 선생님께서 생태전환교육의 길을 가다 길을 이렇게 갔다 길을 이렇게 갔다 그런 느낌을 실제 선생님 전공이 환경이었나?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환경생, 아까 과학 담당 장학사가 과학 쪽으로 접근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추상적으로 또 조금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좀 잊어먹고 있던 이 내용을 한 시간 만에 착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좀 느끼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동안 질문이나 의견 같은 것 좀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셔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예산도 받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걸 먼저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시간을 좀 내달라고 교육과정 아까 재구성 차시를 하나로 모으는데 챕터는 저항이 되게 심고 안 하는 걸 하자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월달에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와갖고 몇 학년 맡을래? 이래다 끝나는데 저거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심리적으로 엄청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거. 우리 학교 오시면 실험학교 하나. 그렇지. 그래 아무튼 하나하나 학교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되게 처음 이게 좀 유별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돈도 마련 안 돼 있고 사람들 심리적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딱 하면 그 다음에는 훨씬 심리적 저항감이 줄어들어. 그래서 1년 차에 참자. 그런 거죠. 전학공도 그 선생님 학교 내에서 하신 거예요? 예, 다른 예. 학교와의 아니고, 아니고. 예. 전학공도 만드셨고 네. 교사 아까 학생들 동아리도 선생님 그 동아리 정규 동아리였던 거예요? 네. 하나 그러니까 동아리가 동아리 지도 교수로서 동아리 아까 지구 수비대 나오죠. 예. 제가 정식으로 맡은 이제 동아리는 지구 소비되고, 근데 학교는 이제 창체 동아리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는 이제 아까 쓰레기 줍기 그 동아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까 그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밤별로 2명, 그 밤별로 2명에다가 제가 그 학생부하고 의논해서 그 애들 전체 쓰레기 분리 배출 담당하는 아예 3명을 또 배정받았거든요. 근데 그 3명은 이제 각 반에 그 2명을 뭐 이렇게 잘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거의 동아리 활동을 했죠. 같이 막. 에너지가 대단하시다. 이게 보면 길을 간 시간이 연산중하고 그 이전 학교 한 2, 3년 정도의 예, 기간인데 3년 차. 예, 제가 이래 보면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이거. 그거를 어디서 좀 연수를 받고 이런 활동들 데다 찾아봤겠죠. 예. 누가 했기 예. 때문에 제가 예. 따라간 거지.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한테 꽃을 사서 이렇게 막 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본 건 아니고 이거 하면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꽃을 막 해갖고 막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일부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그런 환경 정화 19구를 어느 정도 사게끔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교장들이 시장에 그 꽃시장에 살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식물들이 왜 교실에서 잘 키워지질 않잖아요. 방학 동안에 딱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의무적으로 많이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선생님 이제 방학이 되면 집에 가져가는데 집에 안 가져가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안 가져가는 선생님들은 우리 저기 교육복지사나 계속 우주에 누군가가 그분들 매일 학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정시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뭡니까 무기계약직 분들은 계속 학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걸 어디에 모았냐면 진로 상담실에 모았어요. 그 진로 상담실에 2년이 되고 나니까 진로 상담실이 정글이 됐어. 처음에 요만했던 애들이 다 막 커갖고 특히 이제 학교는 겨울이 돼도 사람이 근무하면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크는 거야. 그래갖고 진로 상담쌤 되게 좋아했어요. 막 꽃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막 많아지고 나니까 막 너무 삶이 풍성해진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근데 아까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래, 그 벽화를 지웠다고 그랬잖아요. 벽화만 지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것도. 저 모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퇴직했고 네네. 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연산중학교 왔고 저거는 이제 금사중학교인데 제가 떠난 지가 작년 한 해하고보다 올해잖아요. 그래갖고 작년까지 갔을 때는 거기들 있었는데 올해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아예 뺑기질을 딱 해갖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사실 교육 현장이라는 게 한 선생님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데 구성원이 싹 달라지고 나면 확 없어지거나 달라지잖아요.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제가 좀 생태 유아교 이런 거에서 하는데 그 원이 그거를 선언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좀 원장님이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한 번 가면 그 어떤 가치관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래 가요. 근데 공립에 이런 교육을 막 해놓으면 그 선생님 있는 그 해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고치에서 명문 될 뻔 하면은 그 선생님 어디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유치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텃밭 이런 게 좀 대표적이었죠. 네, 아주 그냥 하고 나면 흉물 취급받기도 하고요. 왜 샀냐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기 뭘 해놨냐면 탄소 중립 밭 숲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금 결제원하고 하기라고 돈 몇천만 원을 받아서 그래갖고 학교 입구 앞에 막 숲을 이렇게 갖고 나거든요. 근데 내가 금사중학교인데 가보고 가니까 관리를 안 했는지 나무들이 다 비실비실 자풀이 막 나고 그래서 아까 그래도 생태 예산 5% 이런 거 참 좋네요. 네. 네, 좀 저런 예산이 딱 잡혀 있으면 다음에 구성원이 달라져도 이 예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태양광은 이제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저 사진도 없고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금사중학교에 옥상에 올라가 보면 옥상의 크기가 요만하면 태양광 패널이 요만한 거 정말 제일 초기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었는데 교육청 사라니까 억지로 한 듯한. 그래서 그거 다 해갖고 전체를 다 깔자.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그 탄소 발자국 계산기 거기에서 전기를 막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너 이게 어떤 전기지 않아? 그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발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 아이들한테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시설과하고 막 이야기해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저기 태양광 패널은 전부 다 좌파 정책이다. 그래갖고 그 해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제가 이제 예산으로 간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사실은 다 깔고 이리 왔을 건데. 아까 그 얘기 하셨지만 생태 전환교육이란 단어도 좌파 단어다라는 그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정말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래서 윤정부 바뀌면서 그게 교육관에 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아니라는. 국민의힘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 세 가지잖아요. 노란색,
그다음에 보라색. 보라색. 초록색. 그 초록색은 아시겠죠? 생태 상태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노동자의 색깔이라고 노동자 국제적으로. 때문에, 그다음에 보라색은 여성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나라 보라색. 이 세 가지를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분은 이 세 가지 색깔을 제일 싫어해요. BTS 아미들이 좀 나서야 되겠네. 네. 보라색인데. 그러게요. 그 중등에 계셨으니 중등에는 그 학교에 관리하시는 그 분 있잖아요. 학교 그 뭐라 주사님 그런 분이 따로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이런- 그 뭐야 그린 커튼 그분이 주로 하신 거죠. 그 같이 해주신 네. 거죠. 뭐 저거 사실은 이제 그 교육청에서 그린 커튼 예산을 받으면 가장 최소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정도 해갖고 밑에 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이 흘러서 물을 많이 먹어야 잎이 커지고 막 자라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물이 흘러가는 관로를 깔고 걔가 잘 살 수 있는 흙을 다지고 수시로 그걸 키우기 위해서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맨 땅에 잡아 심어놓은 거잖아.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주사님이 하시는 업무에 뭐 차량 관리, 뭐 시설 환경 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쪽에 이분을 채용을 할 때 텃밭과 아이들 그런 공간도 관리해야 된다는 걸 좀 기본 업무로 주고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사실 유치원생들 애들 다 돌보면서 그걸 다 하기 힘들잖아요, 뒷정리를.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처음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그걸 좀 굉장히 강력하게 유치원에 배치할 때 이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대요.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 업무가 굉장히 즐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게 교장선생님 능력이라더라고요. 원장님의 능력. 이분이 계속 여기 있도록 교사들이 막 이분은 못 가게 해달라. 이런 재교육을 계속 맡도록 해달라. 이래서 계속 그런 분을 계속 채용하게 해달라는 게 하나의 요건이고 또 자기 그 약간 그게 계약직이시니까 또 자기 기간에 계속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세종 사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초중등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업무에 내지는 텃밭인 게 점점 많아지는데 어떤 한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인력을 조금 확보할 수 있을지 텃밭만 좀 그런 이제 관리하시고. 그걸 하는 분은 지금 공식적으로 배정은 안 돼 있었고 저는 약간 이제 해보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이제 그 주사님이 이제 그 동네에 요새는 약간 이제 공채 분위기인데 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동네에서 그냥 계시는 분 와서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이거 받고 이래 이제 지금은 정식으로 잘 안 되지만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느냐면 저기 그 우리 부산 변두리를 가면 화분 같은 거 키워놓으셔. 물 주고 화분 키워놓은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하셨던 분. 그러니까 이제 식물에서 잘 하시고 또 하시는. 일도 잘 하시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분 막 내가 비 맞춘다고. 근데 그런 일은 잘해. 그래갖고 아까 막 텃밭 한다고 제가 나무 옮기고 그 중간중간에 막 할 때 얘 안 보시면 포도나무도 심고 막 여러 가지 막 해놨거든요. 그때 그 부분 도움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했죠.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 쪽에 그런 거 많이 하니까 특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분의 도움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립이나 민간은 이사장이 그런 걸 하면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잘 열심히 하고 싶다. 근데 공립은 이분의 역할이 너무 커서 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세종은 좀 그렇게 해줬는데 이걸 좀 지속할 수 있도록 무슨 뭐 채용 공고라든지 뭐 어떤 그런 직종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게 가능할까 생각도 안 그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한 학교에 한 분씩 그렇게 채용하기는 힘들 거고 우리 이게 학교 지원 본부가 있잖아요. 그 지원 본부에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창공이 텃밭을 하는데 이 텃밭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라. 예를 들면 이제 상자 텃밭을 하면서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흙은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도 물 부으면 더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부식이 되고 사가서 내리기 나고. 그럼 이걸 새로 또 사야 되는데 이게 어디 파는지도 잘 모르겠고. 비싸요. 또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40만 원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40만 더 할 겁니다. 너무 해요. 근데 아는 분은 되게 한 10만 원 정도에 막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건데. 마사하게 우리는 목 공부해갖고 다 만들었지. 아 진짜요? 자체 제작. 네, 아. 전체제자. 근데 이게 목공. 애들 동아리가 있어요. 아, 아니 가르칠 쌤이 있어요. 누구 가르치는데? 주방 쌤이? 목공은 동아리 애들 말 안 듣는 특공대 애들을 아예 목공 기술을 어디선가 배워야 되잖아. 우리 학교에 목공 주사님이 진짜 좋으셔. 그래. 아, 그러니까 누군가 기술 주사님하고 같이 딱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특공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럼 수당 줘야 안 돼. 사실 목공 교육 진짜 필요하잖아요. 애들이 선해지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맞습니다. 그 학교에 목공 수업하고 목공실이 있으면 텃밭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제 지금 보궐선거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뭐 공약에도 사실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생태 뭐 이제 좌파적 성향이라서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이렇게 이제 공약 뭐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같은 거 어쨌든 뭐 모임을 만들어서 그죠? 좀 이렇게 그 후보들에게 이제 그 진보든 보수든 뭐 예상되는 사람이 한 5명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조금 정책 제안을 해서 뭐 MOU를 선거 전에 당선되고 나면 나올라라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무슨 MOU를 한다든가 해서 좀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부산에 좋은 지금 생각. 진짜 좋은 생각. 부산에 조례가 네. 어떤 조례 이 관련 조례가 있어요. 경남은 잘 되는 이유가 경남은 학교 생태 환경 뭐 조성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보면 그 학교 내 생태 환경 교육을 꼭 잘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유초등학교를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남은 진짜 잘하고 아까 말한 모든 과에 다 생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 부산 아직 조례 없죠. 아니 조례는 이제 학교 환경교육법이 만들어져고 조례는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정도 조례를 얼마나 교육감이 의지를 심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막 생색내기용으로 조금 하는 수도 있고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조례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그 교육감도 교육감이지만 내년에 이제 시의회 정당이 한 2-3개 정당이 있으니까 그죠? 그쪽하고 좀 내년에는 아무래도 시의회의 구도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감이 부산 별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늘 아니 부산은 선거하고 나면 나는 나 옆에 사람이 있잖아. 다시 보여. 이 지역 사람들이 주변 사람 보면 다 예. 우리 편인데. 예. 금정구는 정말 전 한 번씩 금정구는 여기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강성은 조금은 지난번에 62대 1이었습니까? 한 명 됐잖아요. 비례해서 한 명인가 2명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 뭐 못해도 뭐 3대7 그죠? 뭐 그 정도까지는 하여튼 3대7 정도 희망은 오지만 그죠? 예. 그래서 핵심은 감 쪽도 감 후보자도 그렇지만 시의회 정당 쪽에 이런 부분들이 선거 공약으로 좀 지역 선거 공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또 좀 하면 나중에 의원 조례하고 할 때 그죠? 의원들이 좀 더 예산 결국은 이제 아까 뭐 국힘들이 다 잘랐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이제 좀 그런 예산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뭐 탑다운 방식인데 결국 이런 걸 하려면 결국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니까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어차피 이제 다 모여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어느 시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그 말씀 주셨듯이 이게 뭔가 이제 그 목공소가 있으면 뭔가 자체적으로 애들이 노자 교육도 되고 이렇게 또 실제로 이제 반대로 재미도 있고 되게 좋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뭐 이게 내년 선거 때 좀 제안할 내용으로 약간 이게 좀 그런 내용 비슷한 게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시내에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렇게 즐기는 게 되게 많은데 뭔가 약간
함께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거 뭐 조그만 필통도 만들거나 이런 메이크스페이스 공간이 있잖아요. 약간 메이크스페이스 공간이나 뭐 특파 공간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좀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뭐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도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게 좋은데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학교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교사가 관심 있으면 또 잘 되겠더라고. 또 뭐 그러다가 이게 지금은 그 엄청난 예산 투여된 게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그걸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이게 그 어떤 그런 장비들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쓸 수 있는 공공의 어떤 그런 어떤 맞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또닥또닥 만들고 막. 지역에 네네. 그러니까 다 지금 학교에 다 하라니까 학교는 지금 포화 상태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학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마을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가 받아 안고 어차피 아이들도 같이 지역사회와 같이 키워야 되니까 그걸 좀 만약에 마을에 그 공공 뭐 목공소나 공공소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스페이스 예. 공간도 있고 네. 숙박 공간도 있고 그러면 예. 막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 커뮤니티도 생길 수 있을 것 예, 맞습니다. 같고 또 전문가도 또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저기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 전수도 성중학교는 받고 학교 목공소를 이제 해가지고는 학부모 동아리를 하는 거죠. 사실 아이들 동아리. 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제 와서 학교에 필요한 어떤 걸 같이 만들어 공간 제작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 하면서 체험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딱 재단되어 있는 딱 만들기만 하는 그래서 애들 만들면 전부 다 버리는 사실은 이게 환경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는 걸 한다지만 이게 이미 처음에는 무슨 당황했다 애들이 자꾸 만들어서 주는 거야. 왜 나를 너무 좋아하지? 근데 애들이 그게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만 만들지 진짜 지가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도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을 조금 그런 교육이 쓰레기를 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으로 좀 바뀌는 반성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청 안에 연산중학교는 발명교실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따로 교사도 한 명 있고 하는데 이제 올 애들을 다른 학교에서 막 모집해서 발명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애들이 와서 하는 엄청 비싼 기구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한테 가끔씩 체험하게도 뭐 우드로 나무 그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뭐 이미 있는 시설들도 있지만 그런 시설들은 대상을 못 구해서 늘 비싼 시설과 그거를 놓기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공이 의미 있어서 목공으로 막 다 일반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반복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목공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바깥에 나가서 방과후 한다고 막 학교에 잡아가두지 말고 일정 정도의 방과후 뭐 자유수강권 비슷한 것들을 좀 주어서 한 달에 뭐 한 15만 원이나 이렇게 주었고 지역사회에서 그 의미 있는 것들을 교육청이 인정기관으로 인정해서 나오면 그 인정기관에 자기가 애들이 가서 하면 돈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바로 애한테 돈을 안 주고 바로 인정받아갖고 그 이수증만 제출하면 회계 처리가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가능한 그래야지 아이들이 뭐 저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건 또 하나의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책임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중학교를 제가 졸업시켜놨는데 저희 아이를 벌써 몇 년 전이지만 그런 거를 부여받으니까 뭔가 자기 애들 몇 명이서 하고 싶은 걸 나가서 하고 막 오는 거 그리고 또 보고서 쓰고 이런 거를 참 힘들어하던데요 애들은. 뭐 보고서 쓰는 거야. 모르겠어요. 보고서 아니 안 뭐 쓰게 우리 집 아이들 해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몇 군 다들 중학교에서 목공 많이 뭐 반송중학교 꼭 가보고 싶은데 학부모가 한다는 아이들도 너무 좋네요. 근데 보면 애들이 저는 조금 삶과 연결돼야지 정말 이게 활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는 뒷산에 가서 뭐 그 부러져 있는 나무를 주워오고
또 무슨 시간에는 그거를 한번 잘라보고 또 무슨 시간에는 그거를 정말 우드로 그림 그리는 뭐 이런 것까지 가야 될 건데 일단 그게 패키지로 파는 걸로 하더라고요. 맞아, 많이. 맞아. 맞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쓰레기다. 예, 그게 그게 쓰레기예요. 쓰레기더라고요. 그게 정말 패키지로 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50분 내에 해야 되니까 딱 그 패키지로 맞아요. 만들고 그거 내에서는 그냥 다 키트가 다 안에 하는 법이 거의 세팅되니까 애들이 재미가 뭐가 없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목공이라면 예. 맞아. 저희 우리 유아 쪽보다 더 맞아요. 부진적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삶에 쫙 연결돼 있어요. 아, 나가서 다 주우고 그다음에 한 며칠 뒤에 말리고 며칠 뒤에서 애들이 어. 지 손과 지 몸을 움직여서 선생님이 줄 그러니까. 시간에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집에 갈 때 이러고 들고 간단 말이죠. 근데 중고등학교 저도 아이 다 키우면서 버립니다. 보면 아, 그 패키지 통을 딱 들고 와서 엄마 이거 버려줘. 선생님 집에 들고 가래. 그래. 예,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아, 만들기는 들어오는 예. 무슨 주간에 해야 되는 교육들 이수들은 그렇게 와가지고 다 버리는 쓰레기가 되니까. 제가 사실 아까 그 방과후 돈을 줘서 애들을 그런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또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데는 다 시간제로 애들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또 돈으로 맞아요. 5,000원 만 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 키트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걸 그 시간 내에 끝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애들은 또 하나의 쓰레기를 들고 가는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마치 꼭 뭘 만들기가 아니고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뭐 댄서를 한다든가 이런 거지 꼭 쌤이 만들기만 한 게 말하는 아니고 게 알겠어요. 뭐 빌리 엘리어트 다양한- 영화처럼 아이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학교에 가다 주지 말고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게 지원해 주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프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네. 뭐 프로그램 뭐 시간이 정해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데 뭐 동아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네. 프로젝트 만들어질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게 활동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직접 자기가 내 필통을 만들 거야. 필통 만들기 되게 쉽더라고요 보니까. 아, 나무 딱 잘라가지고 구멍 딱 뚫으면 딱 꼽아서 바로 하더라고요. 뭐 내 글씨대로 만들까 그것부터 해가지고 아 우리 동네 노인들을 위해서 뭐 식탁을 만들어줄까 하면 식탁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고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좀 더 정말 이게 또 뛰어난 전문가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뭐 아이디어 해가지고 뭔가 또 지역의 어떤 봉사 차원에서 만들 맞아요.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수준이 굉장히 지역으로 많아요. 가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지역이 저는 이제 제가 반송에 지금 있잖아요. 그 반송은 사실 지역사회가 잘 돼 있거든요. 지역 안에서 시민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서 꿈틀꿈거리고 학교가 손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동네 아이들한테 가라고 하면 이게 뭐 나쁜 체험이라고 말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이제 과연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 기반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학원에 뭐 그렇죠. 학교에서 다니는 학원이나 그 있는 학원이나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성과 좀 상관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지역이 준비가 안 된 곳에는 조금 허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좀 잘 돼 있는 곳, 뭐 화명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지역하고 학교가 같이 언론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그 경험을 줄 것인가. 그래서 애들이 무한대로 다 이러면 다 뭐 게임을 하러 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별된 경험을 뭘로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와 같이 언론해서 이제 인정기관도 거기에 인정을 해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을 위해서는 왜 스페이스를 부여를 많이 해주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뭐 카페, 그다음에 뭐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은 의외로 다 유료로 자기가 돈 주고 가야 될 곳 말고는 없어요. 또 뭐 도서관이나 딱 정해진 거 그거 말고 아이들이 청소년 스터디 카페 같은 스터디가 요즘 공부하듯이 혼자서 이렇게 옛날 같은 독서실 공념이 아니라 PBL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이런 걸 그렇죠. 뭔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돈 내고 갈 수 있는 유료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학교에서 하려면은 그게 학원 가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역에 좀 어른들이 있는 곳에 그렇다고 막 어른이 막 간섭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모색할 수 있는 진짜 맞아요. 정말 중고등 학부모님들 만나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맥도날드 왜 애들이 갈 곳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팀 프로젝트가 나오니 아이들은 사실 집에 초대하는 건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애들이 뭐 가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뭔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 말고 그거 맞아, 맞아. 없는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조직화되니까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그런데 아이디어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송에서 요구 사항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 전에 주민대회도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가 올라오느냐면 이제 그 노인 거기는 노인네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요새 노인들이 노인들이 많이 노인네들이 아낙네 노인네 뭐.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모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탕도 막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목욕탕이 목욕차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인 요양 등급이 있으면 우리 엄마도 이제 오늘 목욕하는 날인데 그렇게 한 70대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요양 등급 자체를 못 받잖아요. 70대나 80대 초기 되면 등급 받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집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거 다 주택이고 거기다가 막 주택이 이제 난림으로 되니까 춥고 그러니까 푹 몸을 좀 담갔으면 좋겠는데 또 담글 목욕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공 목욕탕을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을 안에서 지금 그 12가지가 올라오고 12가지를 투표로 해서 5가지를 뽑아갖고 저는 이제 맨발 황토끼를 맡았고 우리 팀이 만들어져갖고 그거 막 사례조사를 하고 돈하고 어디 할 건지 막 이래갖고 좀 1차 구의원을 만났고 그러니까 제가 막 나서서 개인이 나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써야 되나 이걸 뭐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 구의원 같은 만나면 네 생각이고 근데 이제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 마을에 요구가 없으면 학생들이 바깥에 나와서 지역사회 기반 그 교육활동을 하기도 되게 어려움이 제가 이제 연산에 있을 때도 얘들 데리고 연산동 근처에 뭔가 그 지역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프로젝트를 일일이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 탄탄하게 뭔가 결합이 돼서 교육과정도 연동하기도 쉽고 아직 사진 안 찍었었단 말입니까? 자,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토론하는 이렇게 할 때 제가 혼자 하세요. 사실은 보면 선거권이 없는 우리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선거권이 생기지만 않는 그 중학교 아이들이 보면 여러 정책 면에서 굉장히 사실 홀대받고 있고 맞아. 초등학생은 사실은 보호와 뭐 이런 차원으로 놓여 있다면 고등학생은 또 뭐 입신이 이러면서 우유우유 하는데 중학생 애들은 참 중딱같이 생긴 것도 왜 어린이도 아니고 그다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이러면서 막 중이병 하면서 애들을 다 병자 취급하면서 막상 어떤 혜택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마을에 아까 이야기하려고 하다 다른 데 봐 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중학생들 반성중학교하고 이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무슨 요구가 올라오느냐면 그 방송에 이제 건강증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건강증진센터가 이제 건강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막 놀이기구도 많아. 근데 그 놀이기구 여는 시간이 평일날 낮에 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딱 가서 하려면 거의 다들 시간이고 공부는 마치는 시간이고 거기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는 논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니 이거 도대체 정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막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번 요구사항에 그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집어넣어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의 조직력, 마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력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향. 그럼 이제 나는 이거를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하도록 나오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구청장한테 쓰기도 하고 또 뭘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실은 좀 이제 마을의 힘만으로도 그게 가능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성취하게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사실은 아이들은 막 그렇게 있지만 수렴될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마을의 조직력과 힘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할 아이들 학원 안 가고 할 아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휴일날이라도 일어달라. 예, 뭐 이런 경우. 예, 예. 마을이 잘 되는 곳에는 아이들도 행복하고 어른들도 행복한 네. 단송이나 함영동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고 어른도 프로그램이 많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마을 속에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을의 힘이 세니까 이제 그게 반송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 문화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기관장들 싹 다 모아서 이제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들어가 봤는데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뭐 반송 도서관은 뭘 해달라 뭐 해달라 그 안에서 막 조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이런 거. 주민자치에도 들어가 있죠. 주민자치에도 들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보통은 마을교육 공동체 하면 그 학부모님들 모여서 일하는데 반송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기 있는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을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장들도 다 들어와 있고, 한 24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네. 학교 초중등하고 네. 복지관하고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세종은 주로 그런 식으로 작으니까 그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부산은 대도시 그게 안 되는 데가 특히 많고 마을자치회는 뭐랄까 이런 경우고 그렇죠. 마을공동체 이 사람들이 약간 또 좌파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약간 이거보다 스물 양전 같은 경우는 싹 먹어가지고 일이 워낙 늙은 사람들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막 이제 진정성 있게 일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조금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며들고 있더라고. 두 개가 좀 합쳐지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 훨씬 좋지.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마을자치가 있고 마을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자치회는 직선으로 뽑아서 한 거고 마을자치위원회는 옛날처럼 동장 NSP가 다 유지들 내가 내내 할아버지들 막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 마을자치회가 있는 건 몇 군데 안 되고요. 다 마을자치위원회가 다 있고 이제 반송에는 마을자치위원회가 1동, 2동에 다 있는데 1동에는 우리 마을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2동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1동에는 우리 엄마가 살고 계신 1동에는 그 힘이 약한 거야. 그래서 뭔가 2동의 힘을 1동으로도 좀 이렇게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돼. 초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진출하듯이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1동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1동에 있는 활동가를 모아서 이제 1동의 뭔가 교두부를 만들고 주소지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주소지로 옮길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엄마 집으로 옮기셔야 그 활동을 열심히 하시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걸려서 아무튼 우리 어머니 집은 집이 여러 채가 있는 문제 이런 거. 네. 아무튼 제 접소지는 반송으로 옮겨야 되겠다. 지금 제가 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장 사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반송 자치 활동을 아예 기장 그러니까 같은 구라도 모르겠는데 지역 가까운데 아예 여는 해운대구고 여는 기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야 일을 하시는 반송을 한번 혁신적으로. 그 참 아까 우리 생태 얘기해서 부산도 조금 다음 그런 일 소장님 많이 하시니까 부산도 좀 힙재 상품을 생태나 학교 환경 쪽에 이런 걸 좀 많이 내면 좋겠어. 사실 부산이 그런 부분에 너무 요 몇 년 동안 열악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혁신학교 이런 것 좀 시작하고 이런 거 좀 잘해왔었는데 쭉 그런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왜 아까 학교 환경을 한번 멋지게 바꾸는 거 애들이 좀 좋은 공간에 있어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단순히 하나의 쓰레기 줍기 이런 활동으로 애들의 그 생태적 인식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자주 접하고 아름다움을 정말 어릴 때 깊숙이 느껴야지 저는 나중에 실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학교 자체가 굉장히 삭막하고 그래서 좀 학교를 공원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저는 들어가면 저 경남에 왜 굉장히 학교를 공원화시켜 놓는 몇 개 학교 가보니까 밀주초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그 운동장에 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꽃 이렇게 막 꽃이 날리고 막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다음 좀 그런 거 해준다는 교육감 좀 찍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학교 숲 사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그 체육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별로 체육을 하는 게 별로 잘 없어요. 보통 그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강당에 가서 정말 농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운동장 자체를 아예 생태 숲으로 이렇게 바꾸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그때 있는 발표한 분이 그거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아, 메인 어제요? 장면, 예, 네, 메인 어제 화면에 맞습니다. 학교 완전히 공간을 약간 학교가 테크스쿨 예, 예. 텐트스쿨 그건 이런 어디였어요? 쪽으로. 그 메인 장면 올려준 학교가? 아 메인 장면 잘 모르겠네요. 메인 장면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아, 뭐지? 아마 텃밭이 도- 쫙 이렇게 돼 있대요. 독일이나 그런 쪽일 거예요. 아, 그 한국은 아니죠 거기. 네, 어제 그 얘기한 그 음. 해외 사례가 되게 많았고 간간히 국내 사례, 뭐 밀주 중학교나 뭐 연천 뭐더라 그몇 가지. 내년 밀주초는 그 약간- 박순걸 네. 아, 그 그 우리 밀양 세네, 밀양에 부산 경남 세네듀였잖아요. 또 그런 다음 부산 교대 출신. 부산 교대 출신. 근데 좀 어제는 그런 어제는 되게 좋긴 좋은데 약간 그린스마트 공간 혁신적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홍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교사 한 명의 관심을 그만 가지면은 지금 공간에서도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무슨 시범 사업이나 아무 근데- 그냥 일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상태에서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뭔가 이게 딱 정책적으로 밀어줬으면 네네네. 세수한 교장이 방해는 안 했겠죠. 단지 저는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혼자의 노력이 너무 가치롭고 좋은데 그 선생님이 떠나신 뒤에 그래. 굉장히 좋았던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서 너희들 그런 거 1학년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재밌어라고 말 1학년 이제 우리는 안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왜 기성세대의 어떤 한 사람의 관심으로 달라지거나 뭐 그냥 때로는 시대가 바뀌면은 뭐 정권이 바뀌면 뭘 할 거 안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로 자랄까봐 진짜 그런 생각이 좀 기회주의처럼 들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 이런 환경 교육이 자기하고는 그 자기 삶의 실천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네. 연사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을 이뤄온 아이 학교거든. 네. 근데도 아까 그 설문에 그렇게 본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제가 설문 넘어 그 검사 아이들 설문도 있거든요. 근데 검사 아이들 설문에는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돌이고. 우리 아이들은 진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런 답을 한 거는 나름 이거 피곤다. 그쵸. 아, 이거 이거야. 내 이거 몇 번 해보고 나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했는데 근데 또 몇 번 그래서 하면 안 할 뭘 건데 이런 이런 거. 개념의 네. 아이들의 답인 거야. 그게. 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사실은 좀 피로감을 주면서 네. 근본적인 건 못 건드리는 맞아요. 특히나 생태 교육이 조금 그렇죠. 그런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작년에- 돌았으면 쓰레기 일만 이런 거 비슷한 거. 작년에 연산에서도 생태 관련된 활동들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까 보여준 쓰레기장은 금사중학교의 쓰레기장이고 연산도 지금 작년에 모듈도 수업을 했잖아요. 모듈도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쓰레기장 자체가 바깥에 막 노출됐고 비가 오면 막 다 젖어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아무 때나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장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또 이제 쓰레기장으로 꾸몄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수사님하고 이제 그거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 그 쓰레기 버리는 시간대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한결 막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내면을 떼어볼 수 없는 한은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그 바깥의 모습을 보고 아가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금사중학교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여성화되고 여학생들은 남성화되고 둘이가 이제 중성화돼갖고 거기서 여학생들이 조금 더 크니까 여학생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런 학교고 여기는 남중이잖아요. 남중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의 좀 뭐랄까 좀 더 튀려는 생각 이대로 가라면 안 갈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지. 딱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답변도 그렇게 나오죠. 네. 연산의 학생회나 활동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지금 오늘은 생태만 했지만 이제 자치활동이 자치활동이나 뭐 이런 엄청나거든요. 네, 많이 했었어요. 오늘 그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네. 관련된 내용을 딱 묶어가지고 6월달에 집중 네. 6월 세계 환경의 날에 있잖았죠. 네. 그 사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교과서 잘 안 바뀌고 네. 바뀌어봤자
내용 거의 똑같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거는 저거 사례를 예. 그 교과서가 사실 똑같은 교과서도 있고 종류가 영어는 이제 20몇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그래도 3-4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하는 것도 일반 학교들도 저렇게 해서 교육계획서는 다 넣어놔요. 아, 근데 막상 그렇게 된 제대로 된 수업을 하냐 하는 게 이제 좋은 학교 아닌 차이인데 이제 저게 이제 그 전학공하고 다 연결돼서 저 관련으로 선생님들이 사전에 그 제한 수업을 만들어내고 저걸로 수업 공개를 같이 하고 맞죠. 수업 임상을 한 다음에 협의회를 하는 구조가 돼 있으면 저거는 진짜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1년 쭉 프로젝트로 1년간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고 학교들마다 저 주제로 저렇게 하라 하니까 아니 노래 저는 하는 게 저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많았거든. 하지는 않고요. 우리 학교만 한 거고. 연사는 근데 몇 년 동안 했어. 연사는 연사는 제가 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존의 교육과정 하던 게 재구성이 있으니까 들어갈 틈새가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연사는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현장 체험 학습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재구성하니까. 근데 저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하더라도 이거를 조금 하. 근데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축소된 거야. 응. 마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듈로서 그러니까 이 공간을 하니까 공간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좀 그 혁신학교 자체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너무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저도 작년에 있으면서 뭐 눈알이 터지갖고 막 내 태어나 처음 그럴 때 가신 거잖아. 그 학교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위기 때 혁신학교가 좀 건강 셋밖에 빈틈이 있어야 없었다는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 일 엄청 많았었고 1세대 다 다 들어가고 이제 다 그때 기존에 이제 계신 분들 다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셨네요. 네네네. 그래 놓으니까 더 힘들었다. 그 저희를 다 하시면 실컷 하시고.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설거지도 저거보다는 학생의 활동이 학생의 맞아. 더 다양하게 더 풍부하게 자제를 했고 뭐 아무튼 다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네. 다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을 이용했다니까 좀 그런데 사기쳤네. 아이들이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네, 맞아. 비해서 대우 조종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했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그 담당 교사는 진짜 어우, 빠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누가 다 했다 이제 이렇게 나 연산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그 검사는 여학생이 있으니까 맞아, 뭘 만들어 이러면 제가 만들어 이러면 막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되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너무 막 아까 저기 환경협약 할 때 둘이 앉아갖고 그 밑에 땅바닥 앉아있는데 그 테레비에 그거 내가 다 만들어줬잖아 이거 여학생이 훨씬 우수하다 그죠? 아, 선생님 말씀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저희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있을 때는. 그래 이제 좀 많이 그게 약간 힘들어질 때 쌤이 진짜 가신 게 맞아요. 그 전에 애들이 다 했거든요. 이렇게 여자 학생처럼 예쁘게 못 만들어도 쟤네들이 나름 했던 아이들인데 안타깝네. 그래도 뭐 저거 나름대로 한다고 맞아.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아이고 막 저희도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이게 학교에서 하는 노력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한 달 뒤에 또 뭘 하면 좋을지. 그래서 아까 모여서 이제 네네. 12월 달이니까 네네. 내년도에 뭘 할 건가. 저는 아까 선생님 네네. 마지막 장 제안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한 줄씩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서로 각자 다 좀 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이해하고 그걸 좀 아까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쭉 강의를 들은 걸로 마지막에 끝나는 게 그걸 아니라. 띄워놓고 네. 그걸 어떻게 실천을 그쵸. 해 나갈 것인지 조금 그러니까, 얘기해 보는 예, 게 예, 낫지 않아요? 예.